네, 이제 회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 공부하실 차례인데요. 이 수익성 지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투자 자본 대비 혹은 자산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뭡니까? 결국 그 회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단기 순이익, 네트인컴이 나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회사는 매출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매출에서 COGS, 이 매출 원가를 뺀 것을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EBITDA 이익이 되고 EBITDA 이익에서 유형상각, 무형상각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EBITDA, 영업이익, 이거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영어로 좀 이해하면 보다가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EBITDA라고 하는 것은 어닝이잖아요. EBITDA에서 이자가 어닝이잖아요. 이익인데 무슨 이익이냐? 비포, 뭐 이전의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어닝 비포, 뭐하게 이전이, 뭐 어떤 이전이라는 얘기지? 그 뒤에 나오는 글자가 바로 인터레스트, 이자, 세금, 텍스, 상각, 디프리시에이션, 아몰티제이션. 이래서 에비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비타 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자도 내기 전에, 세금도 내기 전에, 상각하기 전에 이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을 에비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에비트. 에비타에서 D자와 A자만 사라진 겁니다. 말 그대로 에비트는 뭐냐면 이익인데, 똑같은 이익인데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을 의미합니다.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세금을 내게 되면 세후 순이익이 되는데 요건 EAT라고 하죠. 말 그대로 earning after tax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후 순이익에서 특별 손익을 모두 제외하면 네트 인컴,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배당 성향에 맞춰서 배당 주고 나고 나면 나머지가 에쿼티, 자본으로 전입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를 조금 알고 있으셔야 나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순서만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잘하는 회사라면 자본으로 전입되는 돈들이 매 결산마다 쌓이고 쌓이겠죠. 근데 장사를 잘 못하는 종목은요. 오히려 자본금을 이렇게 빼먹듯이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면 결국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부하실 것은 순이익률입니다. 순이익률은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순이익률은 순이익을 매출로 나눠서 구하게 되거든요. 자, 이 순서대 앞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맨 아래 배당을 주기 직전의 이익을 네트 인컴,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단기 순이익을 매출로 나눠서 구한 것이 순이익률이에요. 그 매출로 출발해서 차 띄고 포 띄고 이것저것 다 대고 세금 내고 순수하게 남은 것이 순이익인데 이 안에서 배당과 주주 지분의 성과를 알 수 있으니까 이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 같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률을 결정할 때는 순이익보다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실제로 어닝 시즌에 늘 듣게 되는 것이 영업이익이지 순이익률이 아니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영업이익률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구합니다.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눠서 구해요. 영업이익이 어디쯤 있었는지를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감가상각처럼 아주 기본적인 비용만 제외한 것이 바로 EBIT, 영업이익이죠. 이걸 다시 영어로 표시하면 EBIT, EBIT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자와 세금 내기 직전의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순이익은 낮은데 영업이익이 높다라면 뭔가 특별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대개 영업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일회성 비용일 가능성이 높죠. 핵심 영업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손실이 다소 크더라도 크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뭐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연속으로 발생한다면 모를까? 한두 번 손실은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해서 매각 차익이 생겼다면 순이익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업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다음 분기에 또 그 다음 분기에 이익이 연결되지 않는 한 일회성 이익이다라는 거죠. 전체 회사의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나 혹은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이라면 미래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네트 인컴, 순이익보다는 이 에비트, 그러니까 영업적 가치에 조금 더 충실한 영업이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는 순이익을 어닝 시즌에 발표합니다. 보통 순이익을 발표하죠. 하지만 항상 뒤에 따라붙는 게 있어요. 일회성 특별손익을 제외한 이익을 따로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익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노파심이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에비트를 편의상 영업이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비트는 단지 세전, 이자 지급 전의 이익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투자 수익이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정말 오리지널, 투자 수익보다는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만을 영업이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가 이익이 잡혔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럼 에비트에는 이게 합산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이게 영업으로 벌은 게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IT 기업이잖아요. 주식 투자가 주업도 아니고 뭐 그 방면의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로 인해서 생긴 평가 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 손실도 있을 수 있고 뭐든지 영원하지 않다. 일회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사전적 의미로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은 아니죠. 이 상장되어 있는 주가 중에서 전문 벤처 투자 회사가 아니라면 전체 이익의 대부분이 투자 수익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사는 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에비트와 영업이익을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쓰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밝혔듯이 제 이 강의의 목적이 뭐예요? 투자자로서 근접한 회사의 가치를 살펴보자 라는 거잖아요. 눈꼽만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밀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